2023년 2월에 공백이가 읽은 11권의 책 그리고 5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책들을 모아서 들고 돌아왔습니다. 2023년 2월에 공백이가 읽은 11권의 책 그리고 5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설부터 소개해 볼게요. 이번 달 저희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김하진 소설가의 나주에 대하여입니다. 이 책 좋다 소문은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좋을지 몰랐어요. 8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설이 어떠하냐, 어떤 주제들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안에서 피어나는 뭔가 애매한 미움, 질투, 미련과 그리움, 그런 마음의 부침에 관련된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사랑스럽고 좀 조밀조밀한 느낌이에요. 이 조밀조밀한 느낌이라는 게 이 소설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뭐라 딱히 말하기 어려운 아주 섬세한 감정선을 잘 잡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특히 그 점이 좋았고요. 스토리도 매력적이지만 그보다는 심리 묘사가 조금 더 장점으로 다가오는 소설이기 때문에 로그라인으로 소개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특히 좋았던 3편의 소설만 간단하게 로그라인으로 말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앞에 3편을 연달아서 꼽았네요. 첫 번째 소설 새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파화분 하나.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소설 나주에 대하여.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하지만 주인공은 그녀를 이미 속속들이 알고 있다. 세 번째 소설은요, 꿈과 요리입니다. 문득 가까워진 대학 동창 수원과 솔지, 동경과 질투와 애정이 섞인 만남을 이어간다. 타인과의 접점에서 미세하게 맴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잡아낸 아름다운 소설, 김하진 소설가의 나주에 대하여를 저희 첫 번째 스페셜 픽으로 꼽아보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은 제가 지금 실물을 못 찾아가지고 갖고 오질 못했네요. 대신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인스타에서 정말 많이 본 책이죠. 이치조 미사키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입니다. 줄여서 오세이사라고 부를게요. 이 책은 얼마 전에 제가 쿠팡 라이브에서 호스트가 되어서 판매했던 책입니다. 이미 유명한 소설이긴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해볼까요? 좀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는 고등학생 가미야 도루가 주인공입니다. 도루는 어느 날 같은 반 학생에게 등 떠밀려서 희노라는 여자친구에게 억지로 고백을 하게 돼요. 별로 마음에 없는 고백이었는데 희노가 이 고백을 덜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이상한 조건을 하나 걸어요. 그 조건이 뭐냐? 절대로 나를 진짜로 좋아하지 말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희노는 독특한 병을 하나 앓고 있었는데요. 바로 선행성 기억상실증입니다. 오래된 기억은 남아있는데 단기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그날의 기억이 휘발되는 그런 병이에요.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도루는 갈수록 희노에 대한 마음이 커져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초반 줄거리입니다. 낯이 익은 소재를 다루고 있죠. 그 영화 첫 키스만 50번째에서도 같은 소재를 다루잖아요. 이 책이 정말 풋풋함을 물씬 풍기는 사랑 이야기인데 제 개인 취향을 기준으로 하면 너무 말랑하고 감성적인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입하기가 어려웠는데 후기 같은 거 찾아보면 정말 가슴 떨렸다, 눈물을 펑펑 쏟았다 이런 후기가 많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치조 미사키의 오세이사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입니다. 서윤후 시인의 휴가저택입니다. 책 정말 예쁘죠? 아침달에서 또 책을 이렇게 예쁘게 내주시더라고요. 시집은 늘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이 시집은 뭔가 가슴을 때리는 시구가 정말 많았고 그 특유의 정서가 되게 잘 와닿는 시집이었어요. 형식도 상당히 독특해요. 거의 산문으로 보일 정도의 장시와 단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그리고 각종 형식을 부수는 시들이 다채롭게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시집에 실린 모든 시들은요, 휴가저택이라는 제목 아래서 지어진 책이에요. 시에서 드러나고 있는 화자는 일단 노인으로 보이고요. 휴가저택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시들을 풀어놓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름이라는 계절을 청춘이나 젊음, 패기, 열정 이런 것과 연관짓기가 쉽잖아요. 이 노인도 여름에 휴가저택에서 과거에 겪었던 그런 여름, 청춘을 떠올리고 있는데
시인데 시기도 시기이고 장소도 장소이고 내용도 내용이다 보니까 어쩐지 뭔가 그 겨울의 한복판에서 여름을 떠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절절한 탄식이나 회상, 애잔함 이런 분위기가 너무 잘 느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시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훅이 되는 문장도 진짜 많았어요. 제가 2가지만 읽어드릴까요? 불완전한 사람도 누군가의 곁에서 망가지고 있으면 썩 불안해 보이지 않는다. 어두워진다는 것은 무언가 장전되는 것. 방금 나는 표적이 된 것 같다. 이런 문장들 너무 좋잖아요. 제가 줄 2번씩 그었거든요. 이 시집 한 권이 그 표현하고자 하는 시공간을 눈앞에 턱 던져준 느낌이었어요. 시각과 청각 그리고 뭔가 기억의 구석까지 모든 감각을 일깨우는 시집이어서 제가 이번 달에 너무 좋아서 스페셜 픽으로 꼽아보았습니다. 서윤우 시인의 휴가저택이었어요. 네, 에세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달 저의 3번째 스페셜 픽 도서 장강명 작가의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업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달 가장 마지막에 읽은 책인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 장강명 작가님은 정말 그 솔직함에서 나오는 위트와 날카로움을 다 가지신 분이죠. 에세이에서 특히 이번 책에서 그게 더 잘 드러나더라고요. 제목 그대로 소설가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월급 사실주의 소설가라고 소개하고 있는 만큼 문단의 밥벌이에 대한 내용부터 출판 전 과정에 얽힌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표지 정하고 프로필 사진 찍고 강의하고 제목 정하고 추천사 쓰고 이런 다사다난한 일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사전에 채널 S에서 연재가 됐었던 글들인데 그때도 반응이 되게 좋았었죠. 유용한 정보를 선사함과 동시에 통쾌함, 재미, 공감까지 아우르는 책이었습니다. 조금만 길게 덧붙이자면 이 책의 탄생 배경이 또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게 채널 S 연재 당시에는 출판사가 유유희가 아니라 창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 안에 보면 그 신경숙 작가 표절 사건과 관련해서 장강명 작가님이 글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당시 그 표절 사건을 대했던 창비의 뭔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쓰고 있는 글인데 창비에서는 이 부분을 교정하려다가 실패해요. 그리고 나서 끝내 교정하지 못하고 이 작가와 책에 불합리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장강명 작가님은 창비에서 계약 해지를 하고 당시 담당 편집자였던 에디터리 대표님이 창비를 나와서 새롭게 유유히라는 출판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첫 책을 내게 된 거죠. 이 사건이 당시에도 정말 화제였고요. 이 책이 나온 후에도 다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책에는 그 사건 말고도 물론 좋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사건만으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게 조금 아쉽고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만큼 출판계에 날카롭고 단단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게 장강명 작가다.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이 책이다. 이렇게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 두 분을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요. 소설가라는 직업에 대한 책이긴 하지만 소설가를 꿈꾸지 않는 사람도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 장강명 작가의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업을 저의 3번째 스페셜 픽으로 소개해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유유의 문장 시리즈 최근 책이에요. 강민선 작가님의 끈기의 말들입니다. 끈기와 관련된 100가지 문장 그리고 그에 조응하는 100가지 짧은 글이 실려있는 책이에요. 제가 늘 사보는 시리즈죠. 이 강민선 작가님이 되게 오랫동안 독립출판을 해오신 분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렇다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지도 않는 이 일을 이렇게 오래 즐겁게 해올 수 있었던 어떤 동력, 마음의 원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주제가 끈기, 지속, 꾸준함이나 열정 같은 주제와 맞닿고 있는 거겠죠. 무언가를 지속하려고 할 때 저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대가라는 게 어떤 부와 명예, 보란 듯한 무슨 커리어나 명함, 직함 같은 게 아니더라도 일 자체의 즐거움, 그리고 긴 산고 끝에 어떤 창작물을 내놨을 때의 보람,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우정, 작은 결과물이라도 온 마음 다해서 아낄 수 있는 애정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너무 잘 보여주는 책이었다고 생각해요. 키워드가 끈기이기는 하지만 이 끈기라는 좁은 틀보다 훨씬 넓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넓은 이야기 안에서 다시 핵심을 찾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글들이었고요. 강민선 작가님의 끈기의 말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보연 작가님의 책 해외 생활들입니다. 제목 그대로 국내와 해외를 오가면서 살아온 이보연 작가님이 해외 생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놓은 책이에요. 여행이나 업무 때문에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닌 오랫동안 머무는 생활의 영역에서 해외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여행책이 아니라는 소리죠. 외국 생활에서의 즐거움, 거기서 배우는 다른 문화에서의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한 글들도 실려 있지만 많은 부분이 해외 생활의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런 얘기는 좀 창피하지만 저는 외국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람들, 그렇게 해도 언어의 장벽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게 있지 않은 사람들, 저는 그런 분들을 좀 시샘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못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그런 고충들을 들여다보면서 아니 그래도 뭐 여유가 되니까 나간 거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서 여러 문화와 풍경도 둘러보고 외국어도 잘 하면서 살고 있잖아. 그 덕에 좋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뭐가 고충이지? 좀 공감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참 별 얘기 다 한다. 그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이제 막판까지 읽으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아하는 일 선택했다고 힘들지 않은 거 아니고 그 국가와 문화적 경계에서 느낄 수 있는 고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 책은 그걸 전하는 책인데 그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술술 잘 익히는 책이었고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이 도움받을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잘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요. 이보연 작가님의 해외 생활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번 달 저의 4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제가 틈틈이 펴보면서 정말 즐거워했던 책, 박미소 작가님의 취한 날도 이유는 있어서입니다. 제목 보면서 눈치채셨죠? 술에 대한 에세이집입니다. 이 박미소 작가님이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 술을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제가 방금 술을 줄이기 위해서 애썼다고 이야기했죠. 통상 많은 알코올 중독자 수기들이 절주는 없다, 단주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의 경계에 있는 애주가 분들이 그게 무서워서, 자신의 인생에서 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무서워서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요. 이 작가님도 그랬고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만 해도 제 인생에서 갑자기 술이 싹 사라진다고 하면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박미서 작가님은 술을 끊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줄이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술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진짜 다 제 얘기 같았는데 술에 대한 개인적 사연부터 시작해서 중독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반응, 그리고 술을 둘러싼 사회의 어떤 작용이나 현상 같은 것들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세이와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게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분량이 그래도 꽤 길어요. 그래서 뒤쪽을 읽다 보면 약간 동어 반복의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이 반복된 갈등이라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동어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같은 문제를 계속 겪으면서 한 끗 한 끗 이렇게 중도와 적당함을 찾아가는 게 이 에세이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정말 공감할 책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절주를 얘기하는데도 그 술을 당기게 하는 책이었어요. 이번 달 저의 4번째 스페셜픽 도서 취한 날도 이유는 있어서 였습니다. 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릴리 댄 시거가 엮은 책 불태워라예요. 연령도, 인종도, 사연도 모두 다른 여성들이 쓴 글을 모아둔 책입니다. 책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주제는 분노예요. 저는 화를 잘 안 내요. 못 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화를 안 내고 제 감정을 처리하는 게 뭔가 조금 더 우아하고 효율적이고 성숙하고 뒤탈 없이 느껴져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꾹꾹 눌러 참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 책에서 여성들은 정말 마음껏 분노합니다. 각자 다른 정도로요. 그 자체만으로도 해방감이 좀 느껴지는 책이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그 분노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사회적 요건?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예컨대 이런 사연입니다. 흑인 여성이 분노를 할 경우에는 아무리 정당한 그런 사유라고 해도 너무 쉽게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요청을 받는 거죠. 학생인 경우에는 정학이나 퇴학을 당하는 비율이 훨씬 높고요. 성인인 경우에는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죠. 저도 여자로서 제가 이 사회 안에서 분노를 느꼈을 때 안전하지 못할 거라는 감각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분노할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지만 그 분노의 대가는 사람마다 다르게 치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사유들을 포함해서 그동안 좀 억압돼 왔었던, 부당하다고 여겨져 왔었던, 시끄럽고 유난스럽다고 여겨져 왔었던 여성의 분노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단상을 엿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여러 글들 중에 몇몇 글들은 진짜 보물이었어요. 이 책 추천드립니다. 릴리 댄 시거가 엮은 불태워라 였어요.
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남은 책들은요, 제가 이미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책이라서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소개할 책은 마틴 코언의 책 레버리지 독서입니다. 타이탄들의 인생책을 다룬과 동시에 그 인생책을 어떤 방식으로 삶에 끌어와서 적용했는지를 해석해보는 책이었어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걸출한 그런 인물들의 스토리를 좀 알게 해주는 책이기도 해서 독서와 인물 성공담을 오가는 자기계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작품이나 한 문장이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어서 작용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한 인간의 말과 행보에서 어떤 책의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양방향의 가능성을 다 보여준 책이었어요. 더 자세한 소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쪽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마틴 코언의 레버리지 독서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제가 바로 이전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책이죠. 뉴스가 들리고 기사가 읽히는 세상 친절한 경제상식 스토리텔러의 책입니다. 경제 기사를 보거나 뭔가 경제에 대한 책들 내용을 볼 때 아주 심하게 버퍼링이 걸리던 저를 조금 구제해준 책입니다. 관련 분야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언어와 지식들이 있죠. 금리, 환율,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요. 그것들에 대해서 딴 길로 새지 않고 초저난이도로 설명해주는 책이었어요. 경제 초보들이 정말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책인데요. 아쉽게도 현재는 절판이고요. 이북이나 중고책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 이전 영상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번 달 저희 5번째 스페셜픽 도서고요. 경제 분야에서 최초로 스페셜픽으로 꼽은 책이에요.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입니다. 요거 제가 이전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었는데 광고로 받은 책이라 제가 추천하는 줄 아셨죠? 그런 거 아니고 진짜 괜찮은 책이었어요. 대충 경제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을 때 그냥 이 한 권이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책?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기초 지식에 대한 공사를 아주 단단하게 잘 맞춰준 다음에 현재 나오고 있는 경제 기사까지 예시를 들어주면서 그 언어와 현상을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는 책이었어요. 해마다 개정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긴밀하게 반응할 수 있는 책이었고요. 요거 하나 읽고 나면은 경제 기사 볼 때 그렇게 크게 두렵지는 않거든요. 두껍고 큰 책이지만 이렇게 단 한 권으로 좀 에센스가 되어주는 책이라서 제가 스페셜픽으로 꼽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 참고해 드리길 부탁드리면서 이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이었어요. 자, 이렇게 공백이가 2023년 2월에 읽은 11권의 책 그리고 5권의 스페셜픽 도서 살펴봤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꽤 걸렸죠? 2월은 뭔가 날이 짧으니까 더 타이트하게 책을 읽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 여유를 되찾으면서 그리고 새로운 영상 기획들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더 신경 쓰면서 좀 더 여유 있고 단단한 3월 보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독서 생활에 작은 흥이 되어주었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